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요. G7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 거죠? 오.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까? 아유, 이렇게 인터뷰하려니까 웃겨서 못하겠는데. 네, 좀 어색한데. 맞아요. 네. 그 수석님 저희 영수회담 코너를 빛내주셨는데 네. 갑자기 청와대를 가시는 바람에 이제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어요. 네. 네, 취임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이승원의 명랑시사 애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네.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청와대로 와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자마자 그냥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이번에 대통령님 그 유럽 순방 수행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 순방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떤 선진국 중심의 국제 질서로부터 정책 결정되어지는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혜택을 받거나 그런 국제 질서를 소비하는 국가였다면 지난 한미 정상회담부터는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국제 질서의 창조에 생산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참여하는 그러한 위상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백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올해만 백신을 우리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백신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백신 확보를 위한 강화하는 것,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CEO를 만났다거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큐어백사의 회장과 화상 면담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백신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의미 그리고 그 백신 허브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그 새 루트 네트워크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다변화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명실상부한 백신 외교라고 칭해도 네. 큰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백신 외교에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그 수석님,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G7 회원국은 아니잖아요. 네, 네. 일종의 이제 서방국들의 모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을 받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번에는 G7 정상에 더해서 4개국이 초청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의장국이자 초청국인 개최국이죠. 개최국인 영국과 관련이 있는 호주, 인도, 남아공.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영국의 연방국가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빼면 사실은 실질적인 초청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 초대를 받았고 실질적 초청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위상이 확연히 이렇게 높아진 것이고 네. 이 G7 선진국들이 한국과의 협력 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참여에 공감대를 분명히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G7 선진국들이 한국을 이제 G8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백신 제조사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큐어백 대표와 이제 면담 접촉을 하셨는데 이 글로벌 백신 외교를 펼쳤다.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여기서 만난 후에 네. 뭐 백신을 언제 몇만 회분을 뭐 공급하겠다 이런 어떤 수치로 보이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요.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는 내년에도 백신이 필요하고 뭐 그 후년에도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첫 백신 확보한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력 백신처럼 되어 있는데 지난 그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등과의 어떤 관계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는 바로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또 새로운 루트인 큐어백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백신을 공급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네. 그러한 공급망을 아주 연대를 강화한 토대를 구축한 이런 의미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루트를 다변화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는데도 훨씬 우선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아주 폭넓은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발언인가요? 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도 아직 다 백신을 못 맞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아주 극히 일부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다 전체를 놓고 보지 않은 것이죠.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이 동의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했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다 접종하고 집단 면역에 이르고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렇게 북한의 어떤 백신 기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고요. 이번 G7의 의미가 네. 바로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해서 미국 중심으로 그런 어떤 미국이 한 10억 회분의 저개발 국가 백신 공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미국이 한 5억 회분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기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 1억 불, 내년에 1억 불 내지는 현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어떤 국제의 정신, 질서 이런 것들에 다 북한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석님께서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분일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화제가 된 사진 하나가 있었잖아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시에 이 손가락으로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진이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처음 이제 공개를 해서 네. 그 방송의 그 동영상 유튜브 조회수도 한 130만을 넘는 엄청난 관심들이 있으셨고 오늘 또 일본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하루 종일 네, 일본에서도 막 크게 회자가 되고 네네. 그 소식이 우리나라에 다시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그것이 알다시피 이제 G7의 확대 정상회의 복원을 주제로 한 제1세션인데요. 네. 그 사진에 보면 주최국인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 왼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가 쭉 둘러서 앉는 네, 어떻게 보면 네.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우선 의전적으로 배려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방역의 모범국이라고 세계가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 세션에서 그러한 것들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자리에서 재밌던 것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네.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정말 성공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G7에 오셨으니 이 G7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시자 네. 영국의 존슨 총리께서 예, 정말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 1등입니다. 네네. 정말 이렇게 또 칭찬을 하셨고요. 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셨고 네네. 뒤이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네네. 정말 여기 우리 모두 다 의견에 다 동의하는군요.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받아주신 것이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어떤 찬사나 칭송을 받았다기보다는 네네. 우리 한국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방역의 성공, 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에는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 이 고통 속에 이루어진 소위 K 방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어떤 찬사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화자찬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함께 일어난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 방역, K 방역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밌는 상황도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석님 문 대통령 마지막 일정이 스페인이었잖아요. 네. 네. 여기도 역시 국빈 방문이었는데 여기서 황금 열쇠를 선물 받는 등 상당히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방문의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게 스페인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네. 건설업의 강국입니다. 건설업. 네. 예, 그래서 세계 2위의 그 건설 수주액을 가지고 있고 또 음. 우리나라와 합동으로 협력을 해서 3국에 진출하는 꽤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의 경제 협력에 더욱 강화를 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관광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맺었던 상호 방문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1년 더 연장해서 서로 이 관광 인프라를 서로 돕고 좀 붐업하는 네.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스페인이 중남미권의 같은 언어권이나 등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으면서 네네. 우리가 중남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의미에 또 관광 산업의 의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실질적인 경제 어떤 이익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중남미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과 손을 잡고 그렇습니다. 함께 진출하는 게 훨씬 더 루트 확보나 이런 게 조금 더 용이하다 이런 의미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지금 펠리페 6세 국왕께서 2019년 10월에 네. 이제 수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국빈으로 방한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답방 해주시기를 초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면 외교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올해 G7에 가신 계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답방을 하신 의미도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불발돼서 많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측이 평창 올림픽 당시 담례로 도쿄 올림픽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의향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 어떤가요? 예,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방장관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서로 간의 외교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국제 관리가 그렇지 않고요. 네. 저희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도쿄올림픽이 성공하기를 소망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네. 저희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는 항상 발생해왔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품격 있는 외교적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일본이 더 품격 있는 열린 자세로 외교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박수연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